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지금은 후회가 밀려오네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아이를 처음 학원에 보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불었던 게 기억나요. 남편이랑 둘이서 작은 종이 가방 하나 들고 학원 앞에 섰는데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자. 남편도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터로 나갔어요. 대학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죠. 부모님들이 여유가 없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요. 누가 뭐래도 학벌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만큼은 그런 서로 만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영어 학원 하나였어요. 한 달에 20만 원. 그때만 해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감당할 만했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수학도 해야 한대요. 애들이 다 한대요. 안 하면 뒤처진대요. 그래서 수학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도 과학도 하나둘씩 늘어났죠. 남편이 월급날이면 통장 정리를 했어요. 우리 둘이 식탁에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번 달은 뭘 줄여야 할지 고민했죠. 외식은 아예 안 했어요. 치킨 한 마리 시키는 돈이면 문제집 2권 사잖아요. 옷은요? 옷은 명절 때 친척들이 주는 거나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 입었어요. 여보, 우리 올해는 여행 한번 가볼까? 남편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여행 가는 돈이면 여름방학 특강 한 달치는 되니까요. 그래서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특근을 나갔어요. 명절 수당이 2배니까요. 나는 집에서 아이 공부 봐주고요. 아이 성적표 받아올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졸였어요. 성적이 오르면 그날은 정말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여보.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성적이 떨어지면요? 그땐 정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뭐가 문제일까? 학원을 바꿔야 하나? 과외를 붙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러면 남편이랑 또 앉아서 의논했어요. 과외 선생님 알아봐? 그럼 한 달에 얼마야? 80만 원쯤. 그럼 내가 주말 알바 하나 더 해야겠네. 그렇게 남편은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새벽까지 운전하고 얼굴이 점점 수척해져 가는 게 보였지만 남편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나야 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근데 우리 그때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었어요. 젊다고 할 나이도 아니었죠. 주변 친구들이 가끔 만나자고 했어요. 다들 노후 준비 어떻게 하냐, 연금은 들었냐, 그런 얘기들을 했죠. 나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우린 아이 대학만 잘 보내면 돼.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뭐. 씩씩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속으론 불안했어요. 근데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이 교육비가 급한데 노후 준비는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비용이 더 올랐어요. 이제 내신이 중요하다고 고등학교 가려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학원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특목고 준비반, 영재반, 심화반. 이름도 화려한 반들이 생겼어요. 다른 애들은 다 한대요. 우리 아이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대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이너스 통장 조금만 쓰는 거였어요. 그게 신용대출로 바뀌고 어느새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댔죠. 이자가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주말마다 학원 셔틀을 했어요.
토요일 아침 9시 수학학원 끝나면 바로 영어학원, 점심 먹이고 오후에 과학학원, 일요일엔 논술이랑 국어. 비라도 오는 날이면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학원이 끝날 때까지 몇 시간씩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졸 때가 많았어요. 나도 옆좌석에서 눈을 붙였죠. 피곤했어요. 정말 피곤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차 안에는 늘 과자 봉지하고 문제집이 있었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주고, 문제 모르겠다고 하면 주차해서 같이 풀어보고, 계기판에 희미한 불빛만 켜진 채로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교육에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니냐고. 부모 삶도 소중하다고. 근데 그 말이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가 소중한데요? 우리는 이미 다 살았잖아요. 아이는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라는 단어는 사라졌어요. 항상 아이가 먼저였어요. 아이가 우선이었어요. 우리가 늙어가는 건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한 레이스에서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정말 전쟁이었어요. 내신 한번 실수하면 대학 못 간다고,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도 받았어요. 몇백만 원씩 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밤 11시, 12시까지 학원 끝나는 걸 기다렸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하고 나는 학원 앞에서 아이 데리러 갔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아이는 씻고 자고 나는 설거지하고. 그러면 2시가 넘어요.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눈이 퀭하고 몸이 무거웠지만 버텼어요. 이것도 다 아이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되니까. 아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때 우리는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드디어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학자금 대출 받아서 보냈죠. 생활비도 보내줘야 했어요. 책값, 교통비, 식비.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말렸어요. 넌 공부만 해. 알바는 나중에 해도 돼. 그래서 남편이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일했어요. 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힘들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티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또 학원을 다녀야 한대요. 토익, 자격증, 면접 준비. 돈이 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업만 하면 끝이라고. 드디어 아이가 취업 소식을 들고 왔어요.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우리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야 모든 게 보상받는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우리는 어느새 60대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정년퇴직했고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일을 자주 쉬었어요. 저축해 놓은 돈이 없었어요. 연금도 얼마 안 됐어요. 집도 전세였어요. 친구들이 은퇴 후 여유롭게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그 친구들도 아이 키우면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자기 노후 준비는 조금씩 했더라고요. 우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남편이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경비, 택배, 대리운전.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도 계속 파트타임을 이어갔어요.
무릎 진통제 먹으면서요. 아이가 가끔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고맙고 미안했어요. 우리가 아이 학비 댄 건 당연한 건데 아이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왜 이렇게 미안할까요? 거꾸로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왔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아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셋이서요.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결혼한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준비하고 싶다고. 우리는 기뻤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뻤어요.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가정을 꾸린다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말을 이었어요. 예식장 알아보고 있다고. 스드메는 어디가 좋다더라. 혼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더라. 신혼집은 전세로 얻을 생각이라고.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이 입에서 나오는 금액들이 점점 커졌어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너무 당연했어요. 기대에 차 있었어요. 우리를 믿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요. 말이 안 나왔어요.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게 아들아? 말끝이 흐려졌어요. 아이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환한 미소가 천천히 굳어갔어요. 기대하던 눈빛이 흔들렸어요. 못 도와주는 거야? 감정이 빠진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준비를 못했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로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끔찍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했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아이는 곧 일어났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거실에 남편이랑 둘만 남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기대하던 그 눈빛, 실망으로 변해가던 그 표정,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그 모습,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한 걸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처음 학원에 가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학원비 내던 날들, 밤늦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시간들, 성적표 받을 때마다 가슴 졸이던 순간들, 우리가 그렇게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아이가 진짜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옆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불렀어요. 응, 우리 잘못 산 걸까?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못 살았다고 말하기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말하기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참담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모르겠어.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선이었어요. 정말 최선이었어요. 매 순간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잖아. 그거 10년만 모았어도 억대는 됐을 텐데. 계산이 시작됐어요. 피하고 싶었던 계산이었어요. 과외비 80만 원 특강비 입시 컨설팅. 대학 등록금.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돈을 절반만이라도 저축했으면.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산할수록 더 비참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여보, 내가 말했어요. 그때로 돌아가도 우리 똑같이 했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 눈빛이 보였어요. 왜냐면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침묵이 또 흘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아이 방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화장실 가는 발걸음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달리 들릴까요? 남편이 일어나 앉았어요. 가서 얘기해 볼까? 나는 남편 팔을 잡았어요. 뭐라고 말하려고? 미안하다고? 그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 남편이 다시 누웠어요. 무기력하게. 그래도 뭐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아니야. 아이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사실 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밤은 계속 깊어갔어요. 새벽 2시, 3시, 시간만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주는 게 고민이었던 날들. 그런데 학원비는 그 10배가 넘어도 망설임 없이 냈던 우리. 친구들이 노후 준비 얘기할 때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우린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때. 명절에 특근 나가면서도 뿌듯해했던 남편. 그 돈으로 과외 선생님을 더 붙일 수 있다고 기뻐했던 우리. 그 모든 순간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균형이 무너져 있었어요.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이가 우리를 원망할까? 모르겠어. 정말 몰랐어요. 원망해도 할 말이 없네.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아이 미래만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의 현재를 망쳐버린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아이의 미래, 그것만 봤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다음엔 좋은 배우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현재 앞에서 우리는 무력했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도 따라 나왔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어요. 눈물을 삼켜서 그런지 목이 아팠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세상이 보였어요.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어요. 남편이랑 소파에 앉았어요. 나란히요. 아무 말 없이요.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더 벌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니. 내가 무능해서. 그만해. 나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그냥 몰랐던 거야. 뭘 몰랐냐고요? 우리 자신도 지켜야 한다는 걸.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걸. 둘 다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우린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아니면 우리. 그래서 당연히 아이를 택했죠.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아이도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남편 어깨를 안았어요. 남편도 나를 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아이가 들을까 봐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잘 컸잖아. 응, 착하고 건강하고 취직도 했고. 응, 우리가 그걸 해낸 거잖아. 응. 맞아요. 우리가 해냈어요. 아이는 잘 자랐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씻고 밥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말했어요. 나 가요. 그래. 그렇게 아이는 나갔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어제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뭔가 깨졌다는 걸,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는 걸. 아이는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면 성장이겠죠. 근데 부모로서는 패배 같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도 준비했어요. 파트타임 일 나가야 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돌아봤어요. 우리가 20년 넘게 산 이 작은 집. 이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이 집에서 매일 밤 학원비 고민했어요. 이 집에서 우리는 늙어갔어요. 그리고 어젯밤 이 집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요. 복도를 걸어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 맞다. 아이를 키우면서 늙었구나. 근데 그렇게 늙은 우리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늦은 밤 거실에서 남편이랑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잘못 산 걸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건 분명해. 다만 우리도 지키는 법을 몰랐던 것 뿐이야.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투성이 손이 서로를 감쌌어요. 우리는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진 채로요. 창밖으로 조용한 밤거리가 보였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 평범한 밤이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특별한 밤이었어요. 그래도 말이야.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이 잘 컸잖아. 착하고 건강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 맞아요. 아이는 잘 컸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뒤늦게 후회가 될까요? 아이한테 많은 걸 해주지 못할지 몰라요. 결혼 비용도 못 대주고 집도 못 사줘요. 손주 봐주는 것도 우리가 일하느라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요. 우린 여전히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언젠가 아이가 알아줄까요? 부족한 부모였을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한순간도 부족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요. 우리가 아이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이 마음뿐인가 봐요.
그게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끼리도 좀 놀다 가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웃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면서요. 그래, 여보. 다음 생에는 우리도 행복하게 살자. 근데 다음 생이 뭐가 중요해요? 이번 생도 못 지킨 우리인데.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해야 마음이 좀 위로가 되니까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 손이 평생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밤은 깊어가고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남편은 새벽 경비일 나가고 나는 마트 출근해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건강하니까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면 그걸로 됐어요.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잖아요. 비록 우리 노후는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지만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후회돼요. 많이 후회돼요. 근데 그 후회조차도 사랑에서 나온 거니까 받아들여야죠. 이게 우리 세대 부모들의 이야기예요. 아이 위해서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잃어버린 이야기. 사랑과 희생의 경계가 흐릿했던 이야기. 누가 옳고 그른 건 아니에요. 다만 균형을 몰랐던 거죠.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도 중요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젊은 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하세요. 아이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도 중요해요. 균형을 잡으세요. 우리처럼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하면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약봉지가 늘어가고 몸은 더 아프지만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 아이가 전화하면 괜찮은 척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 잘 지낸다고. 그게 부모니까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오고 있어요. 곧 남편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나도 준비해야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채로 그래도 계속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